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이제 겨울 들어서면서 날씨만큼 차가워지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죠. 11월 들어서부터는요, 대구 부동산이 반등을 멈추고 좀 보합세로 정체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특히 대구 부동산을 이끄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소폭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대구 부동산 중에서 수성구의 하락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인데요. 대구가 11월 첫째 주부터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보이시죠? 둘째 주 상승했다가 셋째 주에 다시 하락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럼 대구 부동산이 앞으로 계속 하락을 할까? 저는 지금 이 시장이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눈치 싸움이라고 봐요.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반등이 났었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니까 신규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장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좀 더 떨어진다거나 또는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다거나. 이를 구별로 보면요, 동구하고 달서구는 매매 가격이 올랐고 오늘 볼 수성구는 매매 가격이 하락을 했죠. 전세가는 대구에서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저는요, 현재의 이런 작은 변화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이 범어 W고요. 10월에 12억 9천만 원에서 11월에 7억 9천만 원으로 5억 원이나 하락을 합니다. 옆에 층수를 보면은 35층 거래하고 8층 거래예요. 그럼 반대로 12월에 30층이 거래가 되었고 가격이 뭐 한 12억 원에 거래가 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오른쪽은 범어 푸르지오고요. 10월에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다가 11월에 8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층수를 보면은 45층하고 6층 거래예요. 저는 지금의 수성구 가격 하락폭이 이런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고층하고 저층의 매수 매도인데 이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아니라 결국 고점 매수, 저점 매수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큰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수성구의 매물을 보면요, 지난 3년간 누적 매물은 7,900개로 약 3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전월세도 엄청나게 증가한 거 보이시죠? 이는 대구 부동산도요, 매매 누적 매물이 한 4만 개가 될 정도로 증가를 해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구는 아직 미분양도 많이 남아 있어요. 만 500세대의 미분양이 있는데 뭐 후분양도 있고 전세 분양도 있다 보니까 물량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자,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은 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또는 가격 상승이 어려울 거야. 이 말에 동의하세요. 이제 수성구 입주 물량을 볼게요. 수성구는 2023년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고 앞으로는 다시 입주 물량이 부족해져요. 그런데 입주 아파트를 보면요, 40%가 파동에 위치하고 있죠. 파동 지금 미분양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근데 나머지 아파트들은 일단 분양은 다 되었고 가격도 나쁘지 않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수성구, 범어 4동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금리가 올라서 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실거주자들이 좀 멈칫하는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 또는 관망세로 좀 돌아서는 그런 것 같아요. 매도자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길 원하고 매수자는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눈치 싸움이 보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여기서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유동성 공급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죠. 또다시 가계신용은요, 사상 최대를 기록합니다. 이 자금들은 부동산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 내년에도 신생아 특례대출해서 또 26조 푼다고 하고 있죠. 현재 데이터상으로는요,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보합이나 작은 조정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인기 아파트가 가격 상승한 이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 또는 구축 아파트들, 과거에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는데 가격을 낮춰도 지금 구축 아파트 거래 안 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실제의 모습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부동산을 바치고 있는 그런 느낌은 있어. 이게 문제없이 잘 해결되면은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정체를 하다가 부동산이 오를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부동산은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좀 보합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올해 초에 미국 은행들이 파산했었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채권을 매수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예금자들이 자금을 이탈하는 빼버리는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은행들이 파산했었죠. 만약에 내년에 잘못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총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봅니다. 어떤 매수냐 매도냐? 상승한다 떨어진다?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눈치 게임 싸움, 보합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예요. 매수자든 매도자든 또는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문제점 때문인데 현명하게 잘 이겨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